그럼 제가 먼저 회의를.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해수부 공무원 그 피격 사건 진상규명 TF위원장을 맡게 된 하태경입니다. 제가 이제 농해수위를 국회 처음 들어와서 이제 담당을 했고, 그때부터 해경분들하고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도 바다인 부산이고, 제 지역에도 이제 해경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해경을 좀 해경 역량을 강화하고 해경 일을 잘할 수 있게 나름대로는 신경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때 해경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제가 당시에 이제 미국 마린코죠 방문을 해서 해경의 독립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당시에 인식을 하고, 당시 이제 정부 측에서는 해경을 해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제가 끝까지 반대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경이 다시 살아났고요. 그런 좀 옛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 TF가 여기서 이제 얻고자 하는 목표는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 해수부 공무원 사건의 진실에 가장 근접해 있는 기관이 해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왜 우리 이 해수부 공무원을 구할 수 없었고, 또 그런 심대한 인격 살인에 이를 정도로 그런 공격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걸 두 번째로는 이번 최종 결과 발표 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해경 내부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문제가 많이 있다 하는 자정의 목소리들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것도 어떤 누구의 외압이 아니라 해경 스스로 정확히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야겠다는 생각들이 강하게 있어서 이번에 이제 발표하게 됐다는 것도 나중에 또 재차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해경 스스로 변화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해경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데 주도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그것이 해경의 어떤 변화와 개혁에 중요한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모두 발언이 끝나면 비공개로 전환할 텐데, 비공개 때 의원님들 궁금하신 거 좀 잘 답변을 해주시고 정확하게 그날에 있었던, 그리고 중간 발표에 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논의를 찾아 방문해 주신 서해 피격 진상조사 TF 하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남겼을 유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16일 진행된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걸로 기억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방문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심심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해양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농해수위원으로서 배임을 상대로 지난 2020년 사고 발생 이후부터 수사 상황이나 이런 걸 계속 예의주시하고 또 질문을 해왔습니다. 해경의 수사 태도 이런 걸 지켜본 결과 과연 우리 국민들이 해경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자진월북으로 처음부터 방정을 했다는 그런 첫 브리핑을 한 2020년 9월 24일,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리핑 한 9월 29일, 세 번째 브리핑 한 10월 22일, 이렇게 브리핑 내용들을 보면 자진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단순 실족 사고, 극단적 선택 기도, 월북 등 모든 가능성을 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단순 실종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 계속 처음부터 월북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며칠 전 수사 종결을 하면서 월북의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이 월북으로 추정한 여러 가지 근거들은 보이지만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추정하고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사 종결을 하면서 유족들에게 위로를 드린다 말을 했지만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판단이 바뀐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국민들과 유족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경청장님께서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유족들에게 사과를 해주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해경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경은 저희 자료 요청 요구에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을, 수사 관련 규정을 내세우면서 자료 요청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경이 과연 국민들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그동안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좀 해경이 신뢰 회복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가 자진 월북했다라는 그간의 공식 입장을 뒤집고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유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해경청장께서는 경기국장으로 계셨죠? 예. 수사 책임자는 아니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기국장도 상당히 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청장님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해경에서 발표한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잘못되었다는 그런 반성과 사과가 진심이라면 오늘 우리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와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나중에도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지만 한 가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 우리
그 해수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사살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시신이 소각되었다고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소각되었다는 사실을 발표 내용을 또 국방부가 나중에 뒤집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해경 또 해군 이 함정들이 동원돼서 시신을 수색한다고 찾는다고 며칠 동안 수색 작업을 했다고 언론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당시 김미국장인 지금 청장께서도 시신이 소각되었다는 내용을 이미 보고를 받고 발표 내용을 보면 그걸 인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경찰 지휘관으로서 오래 생활을 했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우리 근무자들이, 현장 지휘관들이 최고 지휘관에게 보고를 할 때 북한군이 사살 소각을 했다. 이 중요한 내용을 몇 번이나 확인해서 마지막에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을 텐데 해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했나? 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고 그 중요한 사실은 현장에서 수차례 확인을 하고 정확한 확신이 있어야 발표를 할 텐데 그걸 나중에 뒤집었고 거기에 따라서 수색을 한다고 그 많은 우리 인원이 그 많은 함정이 동원되어서 며칠만에 수색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보면 그냥 쇼였다는 겁니다. 왜 그런 짓을 하게 됐는지 이런 사실들을 포함해서 우리 진상조사단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야말로 진실 그대로 오늘 사실대로 소상하게 청장님께서 답변을 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은데. 예. 그 해난 구조 사항이 생겼을 때 그것을 구조할 가장 주관기관이 주도할 기관이 배경입니다. 군은 배경이 필요한 때 지원하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묘하게 그 책임 우리가 법적으로 나와 있는 책임 소재가 약간 뒤틀려 있는 것을 바로 잡고요. 배경의 잘못은 이런 겁니다. 해수부 공무원을 살릴 수 있는 기관이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뭐 탐색 구조 전력좀 보내는 거 외에는 어떤 배경이 할 수 있는 알리는 노력, 뭐 여러 가지 주도적인 역할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배경만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었으면 해수부 공무원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해경 지휘부들이 해상작전이나 해상 군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현장 경험이 있는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경력도 그렇고. 두 번째는 제대로 해수부가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월부로 몰아갔습니다. 이미 그에 대해서는 배경에서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월북했다는 징후보다 월북하지 않았다는 징후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사 월북이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이 이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 거의 한두 가지 불확실한 징후로 월북을 몰고 갔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이 과정입니다. 우리 피사실 공표 금지란 말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법정에서 나오기 전에는 아무리 범죄자를 저질렀어도 그 사람들의 인격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 최근에 가장 정부기관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를 북한도 아닌 우리 공권력이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참담한 겁니다. 그리고 현장 구조에 대한 매뉴얼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해하시겠죠. 잘 아시다시피 국제법적으로 10개에 관련된 국제법이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회사안전법부터 한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642부터 919 남북군사비부터
남북한이 공동으로 통보하고 하는 절차들이 다 나와 있어요. 국방부에 그걸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분은 월북할 사람이니까 내가 구조하지 적극적으로 안 해야 된다는 면피가 된다고, 면책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절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에서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국민이 예를 들어서 자살하겠다고 한강다리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그분이 자살할 의도를 가지셨기 때문에 구조 안 합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분이 실족을 했던, 스스로 뛰어내렸던 구조하는 해남 구조 임무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 제대로 안 해놓고 아무 관련도 없이 증거도 없는 것을 월북으로 몰아서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정말 해경이나 기타 정부기관들이 이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야 되는데 해경과 군에서 턱 던진 거짓 프레임 때문에 이상한 방향으로 이게 됐다. 정말 지금부터 따져야 될 것은 왜 당시 경비국장님이셨으니까 구조임무도 초기 대응은 경비에서 합니다. 왜 이 구조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 왜 이분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는가? 메뉴를 보완할 건 뭐고, 훈련을 보완할 건 뭐고, 해경의 경력 관리를 잘해서 육경으로부터 독립된 결국 해상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지휘관이 돼야 됩니다. 이런 인사관리부터 전반적으로 해경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걸 잡아야겠는데 이 엉뚱한 해경이나 군에서 잘못된 일, 이 인권 침해 사건 때문에 본질이 또 덮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우려를 표명하고 해경에서는 최대한 다른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이 우리 국민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 해수공무원 이대준 씨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됐다. 이것이 배경 자체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어떤 외압이 있었다, 외부 개입이 있었다 하는 굉장히 강한 게 있는 어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진실이 규명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 모두 발언 이거를 마치고 일단 비공개 잠깐 관계직원분들 있어요. 강의실로 공개 발언 해주십시오. 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기관에서 시간이 조금 흘렀더라도 다른 뒤집는 어떤 그런 발표를 했더라면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한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국민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이 지난 16일 날 여태껏 한 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뒤집으면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다 하는 어느 정도의 아주 간략한 어떤 피임 정도는 해줘야만 우리 국민들이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건데 그거는 전혀 다 설명해버리고 이렇다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국민들이 굉장히 그에 대한 의문점 내지는 우리 해경을 아주 믿을 수 있는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데 좀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좀 명쾌한 답변 비공개 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경에서 주요
유효하게 알고자 했던 것은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가 중간 수사 결과와는 완전히 180도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고 해경에서 꽤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간 결과에 나왔던 내용들 하나하나씩 해경의 답변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해경이 발표한 내용에서 대략 7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감청 자료,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그리고 조류, 도박비, 정신도박 이런 7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립니다. 감청 자료는 당시에 월북이라고 판단한 결정적 증거가 되는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해경이 감청 자료에 대해서 얼마나 확인했나 저희들이 물어봤고 해경의 답변은 군이 전체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 일부분의 내용만 요약문만 확인을 했습니다. 요약문만 확인하고 수사 결론을 내는 것은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해경에서는 전체 내용을 보여달라고 국방부에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군이 거부해서 보지 못했다. 그래서 중간수사 발표 때 근거 자료가 되었던 감정 자료는 일부분의 자료였다. 두 번째로 슬리퍼. 해경이 그 슬리퍼를 벗고 물에 뛰어들었다는 거는 처음에는 이 슬리퍼가 피해자의, 희생자의 것이라는 한 개인 선언의 진술이 있어서 이 슬리퍼를 근거로 들었는데 이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 슬리퍼에서는 여러 사람의 DNA가 검출됐죠. 그래서 이대준 씨 개인 슬리퍼라고 보기 힘들다고 해서 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또 구명조끼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경이 이대준 씨 침실에서 구명조끼 하나가 부실졌다 라고 해서 그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바다에 뛰어들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똑같은 종류의 구명조끼가 다른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명조끼가 이대준 씨 것이라고 특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구명조끼도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부유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유물을 마치 배에서 준비해서 뛰어내린 것처럼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줬는데 이 부유물이 배 안의 것인지 아니면 배 바깥에서 바다에서 떠있는 부유물을 잡은 것인지 특정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이 부유물도 어떤 월북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박빚입니다. 도박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북으로 가는 선택을 했다. 이런 그런 정황정보를 제공했는데 도박빚 2억 2,800만 원은 당시 법원에 회생 신청할 당시에 신청한 부채 총액을 차고한 것이다. 실제 도박빚은 2억 2,800이 아니라 이거의 절반에 미치는 금액이라는 걸 추후에 확인했습니다. 근데 인권위가 이 지적을 인권위 보고서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인권위 지적이 타당한 내용이다. 배경이 인정해서. 그리고 조류 방향. 배경이 중간 발표 때 조류 방향은 북으로 안 가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북으로 간 것입니다. 당시 조류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단서가 있었다. 실제와 다를 수가 있다는 단서가 있었다. 또 이 조류의 방향을 감안한 이대준 씨의 조류 방향은 물에 떨어진 시각 그리고 수영 방향, 수영 속도 이 세 가지 변수에 따라서 다시 물에 떨어진 시각 이대준 씨의 수영 그리고 수영 속도에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북으로 갈 수도 있고 북으로 못 갈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
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동기가 그런 월북을 결행한 그 정신적 동기가 있었다는 식의 그 발표가 있었는데, 이 정신공황 그래서 월북을 진단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있었는데 이 한 명이 10월 21일에는 월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을 냈고, 그 다음에 10월 24일에는 같은 사람이 월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다, 판단이 어렵다라고 입장을 급하게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대립되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런 전문가 의견을 취하면 안 되는데 이걸 취한 오류가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7명도 6명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냈다.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7가지 근거 자료, 월북을 결행했다는 7가지 근거 자료는 모두 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결론을 우리 TF 의원님들이 하셨고요. 그래서 해경도 최종수사 결과 발표할 때 월북이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로 말씀 마치고요. 그리고 2020년 9월 29일 당시가 이제 수사정도국장 그분이 언론과 백투통한 내용에는 이런 기자들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채무관계, 모항상태 이런 게 월북에 영향을 끼치느냐 하니까 그 스스로 월북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수사의 기본이 설사 인과관계가 있다고 완전히 확정되지 않으면 무죄 실형의 원칙에다가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 안 되는데, 자기 스스로 사건과 별 관계없다고 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발표한 배경은 수사의 기본 수사의 숫자도 몰라서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조직인가, 아니면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배경에 강력한 외부 압력, 청와대나 이런 데 압력이 들어갈 테니까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국방부는 9월 27일 그러한 청와대의 지침을 받았다고 시인을 했는데 배경은 어떠냐 물어보니까 확인해 왔더니 청와대 누구한테 당시 배경층에서 누군가 받았다는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도 시인도 안에 부정증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감사원 조사라든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사실인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국민들이 다 이걸 의혹으로 갖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국방부처럼 정확하게 시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은 이게 배경이 중간에 확정되지도 않은 증거들,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한 7가지 이 증거들이 확정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확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오류를 범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도 2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고 또 다른 교육이나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배경은 오히려 되레 지금 승진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또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어떤 수사 오류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고인과 유가족 또 국민들에게 위로를 보낸다는 이야기를 6월 16일 날 종결하면서 배경에서 공식 입장을 표명했는데 사과를 진심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끝내 배경은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정 이런 수사 오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앞으로 되돌아보고 한다면 사과가 유족이나 또 국민들에게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들어가면
이 수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부실 조작 수사예요. 아까 중간수사 결과 발표할 때 제시했던 7가지 증거가 다 문제가 있다라는 오늘 결론이 신뢰성이 떨어진다. 7가지 모두 다. 한데 이 중에서 이제 부실로 볼 거냐 조작으로 볼 거냐 하는 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다 부실인데 그 중에 조작이 확실한 것은 한 전문가가 서로 대립하는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다른 날짜에. 그럼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상태여서 월북을 가능할 수 있다. 요것만 의견을 채택해서 중간수사 발표할 때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분명히 의지적 조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런 부실 조작 수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발표가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볼 때는 외압이 있었다,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언론 보도에 몇 가지 그런 외압 의혹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그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은 내일 국방부하고 또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진행할 것인데 그 외부 개입,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데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죠. 네, 그게 안병길 의원님께서 그 사과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그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오전 질의 끝나고 샌드위치 점심을 먹으면서 세경 총장님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과 저희 미팅이 있는 과정에서 이런 걸 다 떠나서 국민과 유족에게 사과를 하라 이런 걸 또 한번 질의 과정에서는 또 우리 안병길 의원님 말씀하셨고 그럼 거기 있는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경의 입장은 국민에 대한 사과는 할 수 있는데 유족에 대한 사과는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갈게요. 우리 약속 문제가 그죠? 나중에 따로 연락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